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최환석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손유진입니다. 네, 이승환입니다. 오늘 우리 처지에서 여러모로 어려운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어려운 거 하면 안 되는데 뭡니까?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문제입니다. 네, 어려운 주제 많네요. 그리고 네. 하고 많은 매체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네, 언론사는 당연히 네. 싫어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렇죠. 반면 여론은 70% 가깝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조사도 나오고 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견해가 갈리니까 뭔가 본질적인 지점에 접근하기도 전에 된다 안 된다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고 네, 당사자인 언론은 아예 이 담론 자체를 조금 외면하는 것 같다라는 그렇죠. 그런 네. 분위기도 읽히고요. 특히 지역 신문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일단 말을 운을 떼지를 않는 네, 상황인 네. 거죠. 네. 결국 이 다뤄야 할 것을 아무도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 오메기 하겠다. 우리가 이 가시밭길을 먼저 걸어가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일단 손해배상이야 손해를 끼친 만큼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것이니까 어려울 거는 없고요. 여기에 이제 징벌적이라는 표현이 붙었죠. 네, 징벌적이라 이 괘씸죄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이게 참 실수일 수도 있고 고의일 수도 있는데 좀 악의적 의도가 있다면 같은 실수라도 좀 더 배상을 크게 해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일단 쉽게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법 체계에서 처벌이나 배상에 대한 그 일반적인 인상이 좀 그런 게 있는 게 죄를 저지른 만큼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참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은데 막상 판결이 나오는 거 보면 이 좀 너무 처벌이 좀 가볍다. 그래서 이 논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보입니다. 그게. 예. 이제 그런 게 여론이 좀 격해져 가지고 결국에는 더 좀 강화된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나저나 이제 우리 셋 중에 법 전문가는 사목이잖아요. 법 전문가. 예. 이런 어떤 보통 그 법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국내 법은 네, 이제 대륙법계 쪽의 네, 계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일이라든지 예. 이쪽 계열이고 손해배상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법 같은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어떤 그 소비자랑 기업이랑 그렇죠. 붙었을 때 그 배상의 그 액수가 네, 억 단위가 그냥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국내법 특히 이제 대륙법계에서는 이제 그런 현상을 좀 보기가 힘들죠. 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징벌적이라는 표현이 붙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영미법의 그런 그 스타일을 좀 빌려오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적인 것 같네요. 어쨌든 그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다면은 지금까지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이나 심한 경우에 민사소송 같은 게 들어가기도 할 텐데 네. 이런 루트를 통해서 손해배상 등이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징벌적이라는 게 붙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언론이 저지르는 악의적 보도를 막을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찬성 여론이 아무래도 높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요. 예. 그렇죠. 예. 반면에 이제 분명히 이 같은 규제를 걱정스럽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일 그렇죠. 테고요. 예. 또 이제 정작 문제를 일으키는 거대 매체보다 중소규모 독립 매체에 더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는 지적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옛날에 우리 신문도 옛날 마산시 네. 그러니까 통합되기 오래 전에 예. 하고 한번 좀 시계에 붙은 적이 있는데 네. 결국 저희가 승소를 하기는 했어요. 네네.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졌다면 네네. 최한석 기자는 입사커녕 네. 회사가 없어질 수도. 저는 어쨌든 존경하는 게 그걸 책으로 냈잖아요. 네. 그 과정을. 음.
물론 이제 승리자의 그 시각으로 기록이겠지만 승리자의 어쨌든 기록이죠. 역사는 네네. 승리자의 기록입니다. 예. 어쨌든 그런 책까지 내고 했던 과정이 음. 좀 중요해 보이죠. 예, 어쨌든 그건 뭐 해피엔딩이고 네. 예.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일 수 있는 우리 오맥이 네. 나름 깊게 좀 들여다볼 생각이기는 한데 네. 그렇다고 너무 복잡하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음. 그 지금까지 나와 있는 법안이 대충 한 6개, 5개, 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법안들을 막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어떤 약점, 뭐 문제점이 있다, 뭐 이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네. 또 이런 거에 대한 학문적인 견해를 재해석하거나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럼 오늘은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뭐 역사라든지 네. 뭐 시초 네, 뭐 예시 뭐 이런 예. 거 그런 거 뭐 드는 거 아닌가 뭐 없습니다. 예. 나 또 우리 또 법 전문가 사무기가 그렇죠. 또 그런 거부터 준비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죠. 좀 쪼고 예. 있었습니다. 아까 무식이 그 드러날까봐. 영미법, 대륙법 뭐 이런 거 영미법, 나왔을 때도 대륙. 약간 그런 말이 나올 뻔했는데 1학년 제일 처음에 예, 맞아요. 예. 어쨌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뭐 우리가 보통 시발점 따지고 역사 뭐 연역 뒤지고 이런 것도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게 할 것 같고요. 우리가 그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늘 고민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는 간단한 그 어떤 문제라는 게 그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다. 이런 걸 좀 늘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편이잖아요. 네, 네. 뭐 1호기가 이제 보통 자주 하는 말인데 예. 기자 역할은 어떤 결론을 못 박는 것보다 네네. 그 결론으로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 뭐 맞습니다. 이런 말을 동의합니다. 예. 예. 이 방금 사무기가 이게 1호기가 한 말이라고 했는데 이게 예. 제대로 인용한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한 말 맞고 그래서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그럼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네. 언론사를 포함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극적으로 들고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정부 그리고 여당에 대한 지지와 별개로 법안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게 나온다는 것은 일단 뭐 쉽게 네. 이해가 네. 되고 팩트죠. 네. 맞습니다. 예. 뭐 사실 포털에서 노출되는 뉴스를 보면 조금 너무하다 싶은 뉴스가 참 제법 많이 보입니다. 특히 맞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싫어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매체들이 일단 터뜨리고 보는 근거 없는 뉴스와 이 제목 장사들을 보면 좀 황당할 때가 좀 있죠. 예, 그런 게 한두 개 아니고 어제 오늘도 이렇게 뭐 또 몇 개 보이는 것 같은데. 예. 네. 맞습니다. 그 우리 2호기의 일과 중에 한 10%가 이런 거 욕하는 겁니다. 궁시렁궁시렁 해서 아씨야 뭐고 이러면서 반은 죽어야지 사고는. 그 지난해 독감 백신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말고요. 네. 독감 백신 관련한 언론 보도는 아마도 사회에 가장 좀 전방위적인 피해를 안긴 대표적인 좀 잘못된 보도 태도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망 시기가 독감 접종 이후인 사람을 뭐 매일 한 명씩 이렇게 카운팅을 했었잖아요. 네. 예. 그 어떤 좀 광기 같은 것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막 하면서 나오는 보도들이 자 이래도 정부를 믿을 거냐, 이래도 뭐 방역 당국을 믿을 거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예. 조금 살벌했습니다. 예. 예, 마치 제목만 보면 네. 바로 독감 주사를 맞고 이렇게 그냥 죽은 사람이 것처럼, 죽은 예. 그런 뭐 기사도 보이던데 네. 결국 독감 백신 접종이 좀 비율이 좀 아주 크게 떨어지지 않았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싶습니다. 예. 예. 실제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들 사안을 조사하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거죠. 언론 보도 때문에 독감 백신이 현저하게 떨어졌고 또 그 피해를에 대한 책임을 어떤 언론도 지지 않잖아요. 예.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그걸로 장사해 먹은 매체들이 있는데 그 매체들이 또 코로나 백신 관련 보도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장사를 안 하느냐 하거든요. 짭짤하니까 한단 말이죠. 단순히 그 뉴스가 사실이고 거짓이고 이런 걸 떠나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어떤 신뢰 시스템을 아주 뭐 서슴없이 무너뜨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끔찍한 거잖아요. 예. 참 웃긴 게 그런 그 앞장섰던 매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좀 더 맞습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 뭐 예. 하면서 이렇게 그런 또 먼저 말들을 튀어나와. 먼저 또 그렇게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민이 보기에 얼마나 가당치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정가 팔범 사기꾼이 있는데 사기를 쳐서 받은 수익의 5배를 벌금으로 내게 하는 법을 나는 이거 진짜 반대한다라고 나서는 것처럼 보일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아니 이건 네가 사기를 안 치면 되지 왜 사기 쳤을 때 벌금을 5배 넘게 내는 걸 겁내느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가 사기 칠 게 분명하니까 벌칙을 세게 만들면 안 된다. 우리 신문이나 매체들이 하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반대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그렇게 딱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문제를 좀 더 네. 깊게 다루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제재를 당해야 마땅한 주체가 네. 반대하고 나선다. 그래서 네. 국민 여론이 예. 조금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받아들여지네요. 예, 네. 뭐 내가 뭐 도둑질로 먹고 사는데 절도죄 형량을 좀 뭐 낮춰달라. 세게 하면 안 된다. 네네. 정말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뭘 훔친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그냥 실수로 훔쳤는데 네. 그 뭐 피해볼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그런 얘기를 느낌으로, 하는 예. 느낌이 있죠. 예. 예. 근데 뭐 비슷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취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잘못한 만큼 대가를 치르지 않는 벌칙이라면 네. 잘못을 예방할 수 없다. 그렇죠. 네. 만약 어떤 매체가 연예인 신상 관련 가짜 뉴스로 1,000만 원을 벌었는데 뭐 이 문제가 소송이 붙어서 연예인에게 배상한 돈이 100만 원이면 가짜 뉴스 장사를 멈출 수 있겠느냐.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네. 예, 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뭐 네. 사기 쳐가지고 뭐 많이 몇 억씩 떼먹었는데 뭐 벌금은 몇십억씩 되는데 뭐. 벌금은 뭐 1억 2억 이라고 차라리 내가 그럼 사기치고 감옥 갔다 오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상식적으로 벌금이 만약에 이렇게 1억 원이면 뭐 1,000만 원 벌자고 뭐 1억 원을 벌금 낼 각오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뭐 효과가 있는 건 아니겠느냐. 네, 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뭐 쉽게 이해가 되긴 합니다. 네. 뭐 가짜 뉴스에 지친 사람들이라면 뭐 좀 당연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온 법안들이 배상 금액을 몇 배로 할 것인가 네. 또는 어떤 경우에 할 것인가 그리고 뭐 얼마까지 할 것인가 그 차이가 있더라도 맞습니다. 기본적인 의도는 이런 생각을 깔고 있다는 점을 뭐 먼저 짚을 필요가 있죠. 아,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더 여기서 더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이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같은 주제로 예. 경남도민일보 기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음. 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게 영상으로 그 내용을 담으려고 했었으나 그 손유진의 카메라 출동 맞습니다. 기획이 괜찮았고요. 아무래도 그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기자 목소리를 좀 가감 없이 전하는 게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근데 뭐 핑계를 대자면 뭐 네. 외근하는 기자들과 인터뷰 시간을 맞추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네. 또 기자들이 또 카메라 앞에 서는 걸 참 많이 부끄러워합니다. 예. 네. 그 몇 명 찍어온 걸 봤는데 뭐 시선도 막 이상한 곳을 보고 있고 또 마스크를 끼고 얘기하니까 소리도 작게 잡혀가지고 뭔 말인지도 좀 잘 모르겠고 막 그렇더라고요. 예. 예, 뭐 더 찍으려 하니까 이게 예. 응하지를 않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사실상 뉴미디어부 정도 아니면 카메라를 낯설어 하는 거 아니겠나 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렇죠. 그보다 이 뭐라고 할까요?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나름대로 이렇게 견해는 다 가지고 있던데 네. 뭐 스스로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뭐 그런 고민이 좀 생각보다 깊더라고요. 이 확실히 우리 기자들이 좀 염치가 있는 편입니다. 우리 회사 아유, 기자들이. 뭐 맞습니다. 예. 이 정말 염치가 있어야 하는 쪽들은 아주 대놓고 이렇게 예. 언론 자유. 자유가 어떠니 이렇게 뭐 뻔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참. 그렇죠. 예. 뭐 그러면 상대적으로 염치가 없는 우리라도 얘기를 좀 해보자. 아, 그렇죠, 그렇죠. 예. 해서 이제 판을 벌렸죠. 예. 먼저 이호기는 개인적으로 뭐 징벌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을 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여론에 편성합니다. 저는 얍삽하게 여론에 편성합니다. 네. 그 우리 들으시는 독자 여러분들 뭐 여론에 편성하니까 대부분 다 모든 뭐 최근에 이렇게 방역적인 일이라든지 뭐든지 하면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뭐 사고를 쳤다고 이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 그쪽 사람들이 우리는 안 그러는데 저쪽 사람들만 좀 잘못된 거야.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안 그런데 저쪽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물론 같은 이렇게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도 경남도민일보 기자들은 뭐 정말 뭐 기레기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열심히 뭐 취재하고 올바로 이렇게 저희가 기사를 쓰고 이렇게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나는 안 그런데 한다고 해서 그런 책임을 좀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든 서로 이렇게 기자들 내에서
견제를 해야 되고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뭐 마땅히 뭐 스스로 견제를 한다는 게 뭐 물론 뭐 우리가 뭐 스스로 뭐 그 내부에서 이렇게 그걸 뭐 자정을 하려고 하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뭐 이런 좀 제도가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자정하기에 좀 쉽지 않나 이렇게 여론에 편성합니다. 네. 사목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뭐 이 법안들 네. 뭐 이런 추진에 뭐 찬반을 떠나가지고 할 거면은 이런 뭐랄까 지금까지는 조금 보기 드물었던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한다면은 이거 굉장히 법안이 그 뭐랄까 두루뭉술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규정 자체가 뭐 표현이 두루뭉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진짜 좀 뭐랄까 이 체계를 구조를 좀 잘 잡아야 하는 법안들인데 네.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법안을 추진한 의원이 뭐 그런 여론의 어떤 좀 이렇게 떠밀려가지고 여론을 생각해가지고 네. 인기 병합하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사실 그 이 법안이 제대로 작동을 할 것인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게 진짜 좀 깊은 고민과 이런 좀 설계가 필요하다. 저는 일단 그런 입장입니다. 설계. 역시 법 쪽에는 뭐가 다르네요. 뭐 1호기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 비교적 최근에 칼럼에서 견해를 좀 밝힌 적이 있긴 한데요. 일단 이런 제도가 이건 방금 사목이 얘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좁게 적용하면 통쾌한 면이 있기는 한데 넓게 적용하다 보면은 상당한 애매한 지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좀 악용이 될 여지가 많죠. 예,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제도들이 가짜 뉴스를 시장에서 몰아내고 제대로 된 뉴스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라면은 저는 별로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기는 해요. 네. 뭐 조금 뭐 단정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서 네. 걸리긴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했을 때 반대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시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언론은 어떤 반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심판대 앞에 있다. 그렇죠. 이런 논란이 나오기까지의 언론이 저지른 짓이 있잖아요. 네. 더 심한 규제를 들고 나오더라도 사실 뭐 언론이 할 말이 뭐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거죠. 그럼 네. 나아가서 뭐 조금 더 그 이번 시도가 그 언론을 막는 부당한 어떤 시도다. 네. 그 법안을 만드는 게 네. 그렇다면 이를 반대하는 주체는 그 언론이 아니라 네. 매체가 아니라 시민이 돼야 마땅하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론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네. 시민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 네. 시민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신뢰를 아니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그 신뢰를 쌓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면은 그 대가를 일단 치러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징벌적 손배든 뭐든 간에. 그럼 언론은 네. 뭐 저쪽에 구석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겁니까? 논의에서 빠져야 됩니까? 예. 네, 논의에서 찌그러진다는 표현 괜찮네요. 네. 논의에서 빠지라는 것보다는 그냥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끼어들지 말고 어떤 더 깊은 담론을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좀 성실하게 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는 어떤 중요한 목적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 언론, 또 시민사회단체, 또 끝에는 일반 시민까지의 시각은 엄청나게 다층적이거든요. 그 지금까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토론을 해야 할 만한 내용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와요. 예.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네. 당장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을 처리하는 것보다 네. 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 다양한 담론을 더욱 민주적으로 토론해야 한다는 지적은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네. 네네. 그 최근에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그 시민단체 있잖아요. 네네. 예. 그 개별 법안 처리 아까 한 6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네네. 예. 이 처리에 급급할 게 아니라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주문한 거는 방금 사목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지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민원연 성명을 보니까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언론 공공성 강화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전반적인 고민이 절실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뭐 일단 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뭐 조금 얘기가 어렵고 복잡하긴 한데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유력하게 언급되는 원인 제공은 누가 뭐래도 뒤틀린 언론인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마치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주체로서 언론이 튀어나오는 거는 전 그건 자제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을 뭐 제공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예. 아울러 이번 논의가 언론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과제를 좀 더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 과정에서 뭐 언론을 제재하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가 모아진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그러면 언론이 감당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부작용은 언론을 다시 신뢰하는 시민이 주체가 돼서 개선을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은 마치 지금까지 언론 자유를 잘 막 수호하는 주체였던 것처럼 행세하지 말고 어떤 추락한 그 언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집중해야 된다. 이건 모두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저널리즘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네. 어렵네요, 진짜. 네네. 저 여론만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역대급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운 방송 같습니다. 네. 예. 이러기는 이제 100% 그렇게 말을 하겠죠. 네. 어려운 건 어렵게 가야 한다. 아, 네. 정답입니다. 진짜 다 안 해요 이제.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하산만 하십시오. 퇴근하지 말고. 아쉽다. 네, 이제 재보궐 선거 기간에 들어갑니다. 또 이제 또 우리가 나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알긴 알겠는데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뉴미디어부가 2020년 유권자가 뽑은 총선 보도상에 빛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명성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됐네요. 불과 작년입니다. 예. 군단위 재보궐 선거가 됐든 뭐 총선이든 나아가서 대선이든 저희는 선거에 있어서만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곧 이번 재보궐 선거를 전망할 수 있는 기사를 필두로 네. 예. 차곡차곡 이제 선거 기획을 선보일 때가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재보궐 선거 프리뷰라고 할 수 있죠.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아우르는 기사를 네. 3호기가 준비할 거고요.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세계 동네 한 바퀴 라이브 네. 이거까지 하고 네. 선거 기간이 한 2주 정도 되는데 네. 네. 저희가 저희가 매주 한 금요일에 라이브 방송을 한 개씩 하잖아요. 네. 네. 쉽니다. 네. 예. 왜 저런지. 쇼 예. 보고 싶어요. 네. 자, 품품쇼와 세계 동네 한 바퀴 등 라이브 방송은 쉬고요. 네. 그동안은 선거 기획에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우리 동네 선거는 우리가 책임진다. 아, 네. 그럼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최환석이었습니다. 예. 참 법이 어렵네요. 예. 손주진이었습니다. 네. 법이 어렵네요.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